이번 팀원과 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환불을 안 해주거나 돈을 안 주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 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최근 팀원과 위메프 그리고 모 회사인 큐텐이 무리한 인수합병과 투자 또한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무리한 경영으로 최악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수많은 피해자와 판매자분들이 본사 건물까지 찾아가서 농성을 하고 또한 형사 고소까지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팀원 등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하고 난 뒤에 바로 법원을 통해서 기업 회생을 신청해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뒤통수를 치고 법의 뒤에 숨어버리는 쓰레기짓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피해자인 돈을 받을 채권자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정부나 기관은 또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고 또 법에 뒤에 숨어 돈을 떼먹는 채무자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세금을 투입하고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제 영상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자주 달립니다. 아니 채무자가 돈이 없고 힘들면 안 갚아도 되는 거지 무슨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댓글이 있죠.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친구나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또는 은행 등의 대출을 받아서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투자를 했는데 예상외로 손실이 나고 또 돈을 다 날리면 돈이 없는데 못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네이버 등 온갖 온라인을 통해 검색만 해봐도 변호사분들이나 법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라고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죠. 아니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왜 또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 하는 겁니까? 현재 법과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한 해 10만 명이 넘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죠. 왜 그런데 자신만 친구나 주변에 돈을 빌렸다고 해서 힘들게 돈을 갚아줘야 되는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과 법률 그리고 법원 주변에서도 채권자분들을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온갖 온라인에 채무 두 글자만 쳐봐도 거의 99%가 개인회생 및 파산을 홍보하고 연락을 하라는 정보와 광고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면 자신의 것이고 손해를 보면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좋은 정책과 법률이 있는데 사기를 안 치고 또 돈을 빌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팀원과 위메프 사태도 똑같습니다. 무리한 자금 운용과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봤으면 자기들이 먹었을 것이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그 업체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35만 건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일어나고 그 피해 금액은 무려 40조가 넘습니다. 즉 1분 30초마다 한 명씩 사기 피해자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신고가 돼서 짓게 된 것만 이렇고 신고가 안 된 것까지 따지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하는 비율은 3%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몇 년 살지도 않는데 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마늘밭에 사기친 돈을 싹 묻어놓고 출소를 하면 돈을 꺼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건수는 600만 건이 넘습니다. 즉 매년 600만 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돈을 못 받은 채권자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3년 안에 본인이나 가족분들에게 사기 범죄나 돈을 못 받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힘들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뭐합니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비싼 비용을 주고 받은 판결문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현실이 이런데도 어떤 분 같은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이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개인회생 변제율, 즉 감면되는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받을 채권자분들의 피 같은 돈을 법이 강제해서 말도 안 되게 감면해버리고 또한 3년이나 5년에 나눠서 변제를 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폐업이 거의 IMF급이라고 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고 또 개인회생을 하는 통에 자금난을 겪어서 할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현실이 이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한 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죠. 이제 거래를 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또 돈을 빌려줘도 받지 못하고 아니 온라인 결제를 해도 돈을 떼이는 세상이니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채무자들은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한번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이제 내 돈이고 갚기 싫다는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대낮인데 신고해줄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 법원 앞의 식당은 정말 줄을 서서 밥을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근처에 가보십시오. 법원 주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고 이제 일반인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법무사, 변호사분들이 요즘 수임 사건이 많이 없다고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이 과연 일반인들이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고 또 혼자 전자소송 등을 진행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은 채권자분들과 면담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완전 인식 자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우선 돈을 쓰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니 비싼 비용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결국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고 또 파산을 해버리면 끝인데 뭐 한다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온갖 온라인을 통해서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는 방법, 압류나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는 방법, 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을 정의인 것 마냥 홍보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눈을 자신이 찌르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공유하고 또 다 알려주는데 어떤 채권자가 쓰레기 같은 판결문을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주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법은 정말 공정해야 되며 형평성을 가져야 합니다. 딱 지금 세상은 채권자분들이 낭떠러지 밑에 있는 상황이고 채무자들은 법이라는 큰 장벽을 치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격이죠. 자, 얼마 전 돈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린 20살 대학생이 알바를 하면서 큰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곳의 사업주가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어린 학생은 하반신 마비 등 큰 중상을 입고 평생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일로 학생의 어머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게 됐고 학생의 아버지는 넉넉치 않은 생활 형편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 때문에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억 원의 수술비와 치료비 또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그 회사는 벌써 폐업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죠. 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피해자를 구제해주지도 않고 또한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기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리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을 하면서 법의 뒤에 숨어버리죠.
언제까지 피해자분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팀원 위메프 사태의 피해자분들도 이제 본사에 찾아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 기업 회생을 했다고 하니 법원과 또 법을 만드는 국회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죠. 자, 혹시 나는 아직까지 그런 피해가 없고 또 앞으로도 사기 피해나 돈을 떼일 일이 없다고 장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 수많은 채권자분들이 뭉쳐서 이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법률 전문가분들이 채무자를 돕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피해자들 그리고 채권자분들과 함께 싸워줬으면 합니다. 정말 서로 신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돈도는 변호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돈도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방송을 통해서 채권자분들의 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 그리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의 피해가 꼭 해결되길 바라고 그 옆에 저희 돈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